대선 국면에서 더 플랜 영어가 주는 반향이 굉장히 큰데요. 정권 교체가 확실해지는 상황이라 많은 분들의 어떤 의구심이랄까요? 의혹 이런 것들도 좀 무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방송만 해도 한 4년 가까이 개표 부정 이야기를 좀 해왔었는데 이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었어요. 정병진 목사님이 그 오랜 시간 동안 개표 부정에 대한 연구랄까요? 조사를 정말 많이 하신 분이죠. 정병진 목사님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나오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예. 여수 날씨는 어떻습니까? 오늘 좋습니다. 참 열심히 활동을 하셨는데 일단 그 소회부터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더 플랜이 보여주는 어떤 개표 조작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보시고 일단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정말 충격적이고요. 예. 우리들이 그동안 이야기해왔던 것들이 이렇게 통계학자들과 또 컴퓨터 전문가들, 특히 해외 유수한 전문가들을 통하여서 충분히 가능하고 또 그것을 더 플랜이 시연해서 보여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정말 대선 국면이라 이제 정신없지만 예. 반드시 바뀌어야 되겠다. 예. 그런 생각들을 아마 시민들이 그 영화를 본 사람들이라면 다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목사님과 연결을 한 이유가요. 저번에 우리들 더 플랜에 대한 감상 후기도 방송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그래도 어떤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입장이고 선관위가 더 플랜에 대한 반박 자기들의 입장문을 내놨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목사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연결해 드렸는데 선관위의 입장문을 보신 일단 총평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대국민 그야말로 이렇게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그야말로 사기를 쳐도 되는가. 저도 그거 보면서 있잖아요. 기만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자, 알겠습니다. 그럼 어떤 부분을 어떻게 반박하실지 한번 들어볼게요. 할 말은 많지만은 네. 이 시간에 다 다룰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 핵심적인 문제가 이제 미분류표 문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미분류표에 대해서 선관위가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예. 무려 12페이지짜리의 입장문을 냈는데 저 요약본만 A4 용지 딱 3장. 맨 앞부분에 요약본으로 돼 있는 것이 이제 두 번째 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분류표에 대한 정의인데요. 예. 기표 형태가 불분명한 표, 그리고 무효표를 미분류표로 분류한다.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표 형태가 불분명한 표라고 하는 게 애매한 표. 그죠? 애매한 표하고 확실한 무효표. 아예 기표를 안 했다 할지 칸을 크게 벗어나 버린 표. 예. 이게 미분류표로 빠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푸른나무님, 이게 맞습니까? 애매한 표하고 무효표는 당연히 미분류표로 빠져야죠. 예. 근데 미분류표를 보면 애매한 표하고 무효표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대부분의 미분류표로 빠진 표는 그런 애매한 표와 무효표 말고 대부분의 미분류표는 확인해 보면 그냥 정상적인 표예요. 예. 멀쩡한 표인데 미분류표로 빠져 있어요. 선관위 입장 발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투표지 분류기는 정확히 기표된 투표지는 후보자별로 분류하고 기표 형태가 불분명한 투표지의 무효표는 미분류로 처리하여 사람이 직접 판단하도록 설계되어 있음. 미분류표가 많다는 것은 정확히 기표하지 않은 표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기계적 오류가 아닌 불명확하게 기표하는 선거인의 기표 행태가 그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따라서 단순히 투표지 분류기의 미분류율이 외국의 기계적 오류율에 비해 높다는 이유로 개표 부정 의혹을 주장하는 것은 이러한 차이를 관가한 것임.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정확합니다. 예. 예. 자, 이게 왜 거짓말이고 이게 지금 국민들을 기만하는 내용인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건 18대 대선, 지난 대선 건데요. 예. 지난 대선의 전체 미분류표는 112만 4,628표입니다. 예. 3.66%. 그러니까 이건 이제 최성년이라는 선거 무효 소송인단 사무차장이 다 이렇게 분석을 해서 통계를 낸 건데요. 예. 112만여 표가 지금 미분류표로 빠졌고, 그 중에서 확인해 보니까 무효표는 12만 6,838표입니다. 예. 11.27%요. 나머지 99만 7,790표는 그냥 유효표예요. 예. 이상 없는. 88.7%는 그냥 이상이 없는 표입니다. 예.
그런데 절대 다수의 표가 이렇게 그냥 유효표, 이상 없는 정상적인 표임에도 불구하고 미분류표는 애매한 표하고 무효표만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국민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 이 문제는 뭘로도 확인할 수가 있냐면 선거관리위원회가 2002년도부터 투표지 분류기를 도입을 했습니다. 예. 근데 그 도입 당시부터 투표지 분류기, 그러니까 내부 이제 제한 이탈서라고 그러는데, 이제 투표지 분류기를 그 제작할 때 제작하는 업체한테 이렇게 만들어 주시오라는 제한 이탈서. 예. 그것을 확인해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미분류표 발생률이 정상표가 된 투표지의 경우 0.1% 이내여야 함. 이 이야기는 그냥 정상적인 표가 미분류표로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0%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넣은 숫자겠죠, 그거는. 예, 0.1%. 그런데 지금 지난 대선에서 미분류표가 무려 3.66%. 그러니까 최성년 씨가 계산한 건 3.66%고요. 예. 그 더 플랜에서도 3.6%로 이야기를 하죠. 예. 근데 오늘 내가 처음으로 중요한 하나의 그 선관위가 내부적으로 조사한 미분류율을, 지난 대선 미분류율을 오늘 공개를 해드립니다. 예. 더 플랜은 3.6%, 또 최승년님은 3.66%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 그 수치보다 더 높습니다. 그래요? 선관위가 내부적으로 지난 대선 거 전국 평균 미분류율을 냈더니 4.16%입니다. 오, 훨씬 높네요. 그게 높아요. 우리가 숫자로만 따지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수십만 장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높았고요. 근데도 이제 이 해명 자료에서는 그렇게 4.16%였다는 사실을 전혀 말을 하지 않고 있죠. 그러네요, 진짜로. 예. 슬쩍 그걸 숨기고 있고. 그렇게 미분류표가 높게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투표지 분류기를 제작할 때부터 미분류표가 그렇게 많이 나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었고, 끊임없이 선관위는 미분류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예. 그래서 투표지 분류기를 제작할 때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미분류율이 정상적인 표의 경우는 0.1% 이내여야 한다라고 하는 기준을 계속 제시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선거인의 기표 형태에 따라서 일부 현출 및 중복 기표 등의 투표지가 다수 발생하는 실제 환경에 있어서 미분류 최소화 방안을 제시하라라는 요구도 합니다. 어허. 그래서 무효표를 제외하고 평균 미분류율은 3% 이내여야 한다라고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4.16%가 나왔다는 것은 3%를 훨씬 지금 추가를 해버렸죠. 예. 자기네들이 제시한 기준에도 맞지 않고, 또 흥미로운 사실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어허. 예. 그러니까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잖아요, 먼저. 예. 그때 당시에 미분류율은 전국 평균 3.37%였어요. 예. 그리고 18대 대선이 4.16%였고요. 예. 근데 이 18대 대선, 그러니까 2012년 대선까지 선거 때 사용한 투표지 분류기는 한툴 시스템 거를 사용했습니다. 예. 구형 투표지 분류기입니다. 예. 2002년부터 2012년까지 10년을 썼어요. 예. 그러니까 기기가 노후화돼가지고 미분류율이 높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어요. 이 해명 자료에 보면은 기기상의 오류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아까 했지 않습니까? 예. 미분류표가 나오는 건 기계적 오류가 아닌 불명확하게 기표하는 선거인의 기표 형태다. 아까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기기상의 오류, 기기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지금 선관위는 한 거고. 근데 기기상의 그런 노후화의 문제인지 아닌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신형 투표지 분류기가 공직선거에 언제부터 사용된지 아시죠? 그 대선 이후에 바꾸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2013년도에 신형을 새로 제작을 했고요. 예. 그해 11월에 화성하고 저쪽 경남면 어딘가 그 해가지고 이렇게 보궐선거가 치러질 때 이제 시범적으로 신형이 한번 사용이 됐고. 예.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은 2014년 6.4 지방선거입니다.
이게 이제 미류 시스템즈가 만든 이제 신형 투표지 분류기가 그때 이제 전국 단위 선거에서 육사지방선거에서 이제 처음 도입이 된 건데. 그러니까 전국 단위로 하는 것은 그게 처음이었다. 그렇습니다. 예, 세월호 사건 나고 나서 2개월 있다에 벌어진 선거예요. 예. 예. 자, 그때 당시에 전국 미분류율이 몇 프로가 나왔냐면 전국 평균 미분류율이 1.65%가 나왔습니다. 확실히 떨어졌네요. 그죠? 신형을 도입하고 확 떨어졌죠. 예. 끝나면 잘 아시다시피 지방선거는 뭐 도의원, 군의원, 뭐 시의원, 뭐 시장 선거가 복잡하잖아요. 예. 선거가 그렇게 복잡한데도 불구하고 미분류표가 전국 평균 1.65%밖에 안 나왔어요. 아하, 그러네요. 이게 제가 지금 이 전국 평균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뭐 18대 대선에서는 4.16%가 나왔고 19대 국회의원 선거 때는 3.37%가 나왔고 2014년 6사 지방선거 때 1.65%가 나왔고 이것은 뭐 시민들이 파악한 게 아니고 예. 중앙선관위가 공식적으로 내부 조사해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선관위가 더 플랜에 대한 그 반박, 자기들의 입장문을 내놨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목사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연결해 드렸는데 선관위의 입장문을 보신 일단 총평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대국민 그야말로 이렇게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그야말로 사기를 쳐도 되는가. 저도 그거 보면서 있잖아요. 기만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자, 알겠습니다. 그럼 어떤 부분을 어떻게 반박하실지 한번 들어볼게요. 할 말은 많지만은 여순아 씨는 어떻습니까? 오늘 좋습니다. 참 열심히 활동을 하셨는데 일단 그 소회부터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더 플랜이 보여주는 어떤 개표 조작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보시고 일단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정말 그 충격적이고요. 예. 우리들이 그동안 이야기해왔던 것들이 이렇게 그 통계학자들과 또 컴퓨터 전문가들 특히 그 해외 유수한 그 전문가들을 통하여서 충분 뭐 이 시간에 다 다룰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 그 핵심적인 문제가 이제 미분류표 문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미분류표에 대해서 선관위가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예. 무려 12페이지짜리의 그 입장문을 냈는데 저 요약본만 A4 용지 딱 3장. 그 맨 앞부분에 그러니까 요약본으로 돼 있는 것이 이제 두 번째 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 대선 국면에서 더 플랜 영어가 주는 반향이 굉장히 큰데요. 정권 교체가 확실해지는 상황이라 많은 분들의 어떤 의구심이랄까요? 의혹 이런 것들도 좀 무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방송만 해도 한 4년 가까이 개표 부정 이야기를 좀 해왔었는데 이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었어요. 정병진 목사님이 그 오랜 시간 동안 개표 부정에 대한 연구랄까요? 조사를 정말 많이 하신 분이죠. 정병진 목사님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나오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예. 충분히 가능하고 또 그것을 또 그 더플랜이 시연해서 보여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정말 대선 국면이라 이제 정신이 없지만 예. 반드시 바뀌어야 되겠다. 예. 그런 생각들을 아마 시민들이 그 영화를 본 사람들이라면 다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목사님과 연결을 한 이유가요. 저번에 우리들 더 플랜에 대한 감상 후기도 방송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그래도 어떤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입장이